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의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영덕군은 서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의 여론조사에서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이 처음으로 10명 중 6명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경북매일신문의 여론조사 때보다 찬성은 5%포인트 줄었고 반대는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68.3%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특히 62.2%는 이장이나 공무원 등이 민간 주도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해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영덕의 5대 종단 종교인 20여 명은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서 주민 다수가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영덕군 의회나 영덕 군수는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주민대책위는 2010년 제출된 신청서가 원전 건설 예정지역 주민 399명만의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군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정부는 여전히 주민투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로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영덕군은 정부의 선지원책 없이는 영덕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며 원전지원부서 해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원전지원부서 폐지를 위해서 법적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입법 예고 상태에 있고 입법 예고가 끝나면 저희들 자체 조례구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부는 묵묵부답이고 영덕군은 수수방관하는 사이 주민들의 찬반운동은 달아오르고 있어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중수로 원자로인 월성원전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방출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았는데요. 월성원전과 민간환경감시기구, 주민대표로 구성된 삼중수소 영향평가위원회가 최근 조사한 결과 3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경주 시내권 주민들에게서도 처음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 250명과 경주 시내 주민 12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삼중수소 영향평가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 원전 인근 주민의 삼중수소 검출률은 89.4%, 10명 가운데 무려 9명 가까이 삼중수소에 노출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껏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던 경주 시내권의 주민표본에서 18.4%나 검출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 경주 시내 시민들도 삼중수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월성원전의 영향권이 경주 시내 시민들까지 확실하게 포함된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성원전의 삼중수소가 과연 20만 명이나 밀집해 있는 경주 시내권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 조사가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 월성원전은 삼중수소 검출량이 원전 인접지나 시내권 모두 평균 3에서 8베크렐 수준으로 인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그 삼중수소가 가장 많이 검출된 주민의 예를 보더라도 엑스레이 한 내 찍는 양의 한 83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전 인근 주민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년 전 조사와 비교해 오히려 검출량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는 수명 연장을 앞두고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객관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제일 많이 배출되는 월성 1호기가 중단된 상태에 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조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삼중수소는 적은 양이라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성원전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가 경주 시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광범위한 역학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무사고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중고차 가격만큼의 수리비로 보험금이 지급됐던 차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찌된 사연인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최대 중고자동차 전시 판매장에서 며칠 전 8,300만 원을 주고 무사고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성천수 씨. 차 광택을 내려고 전문업체에 방문했다가 사고 차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 정보를 조회해보니 전손 처리, 즉 차값의 7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차였고 보험료가 무려 9,4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심지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신호까지 떴습니다. 지금 에어백에 계속 경고등이 뜨고 있는 상태고 안전벨트도 한번 터졌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급한 상황에 다시 안전벨트가 잠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의문이지만 성 씨는 판매상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중고차 상사는 전손이라고 해 모두 사고가 난 차는 아니라면서 소비자에게 전손 이력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손 이력은 단지 참조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가 고지하는 것은 성능 기록, 키로수, 칭수 그거만 정확하게 고지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성능 상태 점검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밝혔습니다. 성능 상태 점검 업체는 판금 도색한 흔적을 발견했지만 경미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성 씨는 중고차 상사와 성능 상태 점검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관할구청인 대구 서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서구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벌금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던 게스트하우스가 최근 들어 경북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여행객 증가와 값싼 숙박료가 장점으로 20, 30대의 인기를 얻으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이 게스트하우스는 주인이 귀촌과 함께 지은 것으로 지금까지 1000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인터넷 통보와 다녀갔던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7월 중순부터는 일주일 전에 예약이 완료될 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The guest house is very nice. It's very clean, very friendly. I've made friends here. The farm outside is beautiful. 딱 입구 들어섰을 때 여사장님이 앉아 계셨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뭔가 되게 언니같이 반겨주시니까 되게 그거 좋았고 딱 깔끔하게 돼 있어서. 지난 2011년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가정집에서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된 게스트하우스는 최근 들어서는 내국인들에게 더 인기가 높습니다. 저희 외국인 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국내 분들, 개개인 여행자분들 많으시고 가족분들도 의외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하루 숙박료가 10,000원에서 20,000원대로 저렴한 데다 나홀로 여행하는 20, 30대 취향과 맞아떨어지면서 숙박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2012년 경주에 6개, 안동에 1개가 들어선 것을 시작으로 도내 게스트하우스는 1년 사이에 100% 이상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말 법이 개정된 이후 내국인,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규정상 게스트하우스는 도내 25개소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게다가 낡은 숙박시설을 세련되게 리모델링해 실질적으로는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운영하는 숙박업소까지 합하면 100여 개를 훌쩍 넘고 있어 조만간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여행 문화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 소산 박대성 화백이 자신의 작품과 소장품 등 830점을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기증했습니다. 기증 작품은 박화백이 한평생 그려온 회화 435점과 직접 쓴 글씨 182점, 그리고 작품 활동을 위해 소장하고 있던 먹과 벼루 등 213점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1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헌한 경주 솔거미술관 개관을 기념해 박화백이 기증한 최신작 위주로 7명의 작품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대성 화백은 독학으로 수묵을 이용한 한국화를 습득해 30여 차례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 입장객들에게 인근 관광지 이용료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실크로드 2015 입장권을 제시하면 동궁원과 경주월드, 블루원 워터파크 등 유원 시설의 입장료가 50% 할인되고 힐튼 호텔과 현대호텔 등 보문단지 내 숙박시설과 동궁과 월지, 양동마을 등 사적지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의 입장권은 성인은 12,000원, 청소년은 9,000원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실크로드 경주 2015의 성공적인 개최와 공정한 행사 평가를 위해 글로벌 평가단을 운영합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 글로벌 평가단은 시민 6명과 서포터즈 3명, 직원 1명, 외국인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경주 엑스포는 오는 21일부터 59일간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다음 행사 기획에 참고하기 위해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네, 오늘 경북동해 한적은 무난한 여름 날씨 되겠습니다. 어제 날씨와 비슷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경주와 영덕이 20도, 울진은 21도, 포항은 23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경주, 영덕 28도, 울진 26도, 포항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점점 일교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은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거센 바다 보이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 한적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3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구름 지나는 가운데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목요일은 흐리다가 금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